여러분, 자녀와의 대화 솔직히 어렵지 않으신가요? 하루에도 몇 번씩 시도해보지만 돌아오는 건 짧은 대답 혹은 침묵뿐인 상황, 다들 한 번쯤은 경험해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10대 자녀와의 소통 문제로 고민이 많은 대한민국의 중년 세대분들을 위한 대화의 황금 열쇠를 열어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세대 차이로 인해 생긴 소통의 벽을 허물고 진정한 대화를 여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녀와 대화를 시도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 이유는 우리가 자녀의 가치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나의 관점에서만 대화를 시작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략은 자녀의 가치를 이해하며 시작하기입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부모님들은 오랜 세월 동안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런 만큼 자녀에 대해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녀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식, 즉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10대 자녀는 사춘기를 겪으며 급격히 성장하고 변화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자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율성과 자기 표현입니다. 하지만 부모 세대는 자녀가 올바른 길을 가도록 지도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자녀의 말을 주도권을 가지지 못하고 따라가는 대신 그들의 생각을 수정하거나 바로잡으려는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와 대화를 할 때 내가 더 잘 아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전달되면 이들은 대화를 거부하거나 방어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녀에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문제를 풀어주는 것보다 내 생각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간단한 문장으로 첫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은 어때?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나한테도 얘기해 줄래? 라는 질문은 자녀에게 내가 너를 존중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또 다른 예로 너 요새 고민이 많아 보이는데 나랑 한번 나눠볼래? 라는 말을 해보세요. 이는 10대 자녀가 자신의 내면에 더 깊이 다가가도록 돕는 동시에 부모와의 신뢰를 쌓는 상황을 만듭니다. 대신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부모가 실수하기 쉬운 부분은 자녀의 이야기를 듣다가 곧바로 조언을 건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친구와의 갈등이나 학교에서의 스트레스를 이야기할 때 부모는 즉각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그냥 네가 참아라, 내 잘못도 있지 않냐? 같은 말을 하곤 합니다. 이것은 자녀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이전에 그들의 입을 닫아버리게 만듭니다. 만약 그들이 이야기를 시작한다면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끊지 않고 들어주세요. 감정적으로 공감하며 맞장구를 쳐주는 것만으로도 대화의 질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가 먼저 자녀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이는 신뢰라는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작아 보일지 몰라도 꾸준히 지속되면 자녀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하며 부모와의 대화를 더 편안하게 여길 것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자녀가 관심 있는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녀가 시간을 가장 많이 할애하는 순간들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요즘 디지털 세대를 살아가는 10대들의 삶에서 중요한 일부는 바로 디지털 문화입니다. 다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디지털 생활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는 자녀와 부모 간의 간극을 더욱 넓히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세대에 비하면 지금의 10대들은 디지털 기술이 발전한 세상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이들에게는 유튜브를 보거나 SNS를 사용하는 것이 일상이며 그들의 감정과 생각은 이 디지털 공간을 통해 주로 표현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들이 종이로 된 편지를 주고받던 시절처럼 오늘날의 10대는 이모티콘이나 밈을 통해 감정을 주고받습니다. 이럴 때 부모님들이 이런 디지털 문화를 무조건 부정한다면 자녀와의 거리는 더욱 멀어지게 됩니다. 대신에 이해하고 기꺼이 배워보겠다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을 건네보세요. 요즘 너희 또래 사람들은 어떤 앱을 자주 쓰니? 나도 써보고 싶어서 그래. 이 유튜버가 재미있다고? 무슨 내용인지 나중에 같이 한번 보자. 이렇게 디지털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게 되면 자녀는 부모가 자신의 세계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가끔은 부모가 자녀에게 배우는 자세로 다가가기도 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특정 앱이나 디지털 트렌드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요청해보세요.
내가 이건 잘 몰라서 그런데 좀 알려줄 수 있니? 라는 말을 꺼내보는 것도 좋은 시작입니다. 특히 주의하실 점은 자녀에게 질문을 던질 때 비난이나 평가를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예를 들어 너는 왜 그런 게임만 하니? 그런 것들은 시간 낭비 아니야? 같은 질문들은 그들의 세계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대신 그들이 왜 그런 활동을 좋아하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들어보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지세요. 세 번째 전략은 경청과 공감의 실천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와의 대화를 어려워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내가 다 알고 있다라는 태도로 대화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화는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청과 공감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자녀가 고민을 털어놓는다면 이야기의 내용이 어떻든 충분히 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모님들은 종종 자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제 해결에 집중하거나 그들의 말을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청은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을 넘어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봅시다. 만약 자녀가 학교에서 친구와 다툰 이야기를 한다면 혹시 내 잘못도 있는 거 아니니? 또는 그 친구는 원래 그런 애니까 그냥 넘어가? 같은 조언보다 그랬구나 정말 속상했겠다. 그때 너는 어떤 기분이었어? 라고 말하며 감정에 초점을 맞추어 대화를 풀어나가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또한 자녀가 이야기를 주저하거나 멈춘다면 침묵을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침묵은 종종 자녀가 더 깊은 생각을 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정리할 시간을 주는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침묵을 메우기 위해 부모가 성급히 대답하거나 끼어드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세요. 이렇게 마음을 다해 경청하면 자녀는 자신이 부모에게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느낍니다. 이는 부모와 자녀 간의 신뢰를 더욱 단단히 만들며 앞으로의 대화에서도 자녀가 언제든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전략 어렵지 않으셨죠? 자녀의 가치를 존중하고 디지털 문화를 이해하며 경청과 공감을 실천하는 이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과 자녀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완벽하게 실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꾸준히 노력하며 자녀에게 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방법들을 실천하기 시작하면 생각지도 못한 대화의 기적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콘텐츠에서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